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월요일장 국내 증시 다시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 오늘도 매물 부담이 있었습니다. 오후장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결국 양지수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그곳을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90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월요일의 주식 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 급등한 것으로 발표가 됐지만 앞서 7%대를 예상한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덜했다는 분석이고요. 특히 S&P 500 지수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훈풍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 후반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오전 장중 3,040선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0.28%의 낙폭으로 3,001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오늘 4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장중에 매수하다가 장중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기관이 오늘 4,600억 원 이상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55%의 낙폭으로 1,005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역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TF를 정식 부서로 격상시키고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이와 함께 반도체주들의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12월 초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과 올해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등이 함께 호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NFT 게임주들이 일제히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임 당국의 P2E 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로 오늘 위메이드나 게임빌 같은 종목들 크게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늘 장 흐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 가장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연 로봇 관련주들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신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번 강세가 단순히 또 이슈에 의한 일시적인 상승일지 아니면 좀 길게 보고 이제부터 매수를 시작해도 될지 이 로봇 관련주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로봇 태스크포스를 신설을 했었는데 사업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팀으로 이제 격상을 한 건데요. 이에 로봇 사업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에 따라서 국내 상장한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유진 로봇과 로보티즈 그리고 휴림 로봇 등 큰 폭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일단 유진 로봇의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국내 대표 1세대 로봇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와 자율 모바일 로봇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종가도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이제 또 차트상으로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해줬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하락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없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거래량 없이 이렇게 하락 조정을 좀 길게 겪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락 조정만 한 4개월 정도 겪어오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재무 제표를 보셨을 때는 이제 실적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슈가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조금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실적주로 이제 보시기에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가 있을 때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거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강하게 상한가에 이제 진입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6,000원대에서 장중에 좀 횡보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16,000원대가 또 여기 매물대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조금 횡보가 길었지만 이 가격대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상한가로 진입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의 경우는 교육용 로봇과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큰 폭으로 장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28% 급등이 있었고요. 종가 25%대로 마감을 하면서 지금 윗꼬리가 조금 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은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다 움직임이 차트상으로는 비슷한데 최근에는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 조정을 겪어왔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오늘 삼성그룹이 이제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추가 여력이 1,000원대까지는 있을 것이라고는 보여지고는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708억 정도로 시가총액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심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1,000원 이하의 동전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는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하지만 현재 이렇게 실적이 그렇게 탄탄하게 받쳐주지는 못하고 또 시가총액이 너무 적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보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보 마찬가지로 교육용 로봇과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장중 19% 급등이 있었는데 종가는 좀 아쉬운 모습으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7.47%대로 마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요 121선을 조금 이탈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추후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다시 이제 121선을 회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했던 로봇 관련주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적 리스크, 또 휴림 로봇은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좀 유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121선 회복 여부 체크해 보라는 각각의 조언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LG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전자를 비롯해서 이노텍과 디스플레이 등 LG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과의 메타버스 또는 애플카 관련해서 협업 기대감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 오늘 강했던 게 LG전자, 악재가 선 반영됐다라는 또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6% 이상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LG그룹주들 지금 매수하는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LG 그룹주들이 이제 애플 협력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강세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메타버스 사업에 열풍이 불면서 애플도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4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현재 350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113%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매출 증대나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애플은 메타버스 헤드셋이랑 증강현기 현실 기기인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인 애플카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계속해서 또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애플카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애플도 오늘 현지 시각으로 이제 시장에서 2.8% 정도 상승을 했고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을 함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 애플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을 했고요. 지금 현재 애플이 부품 공급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중 갈등을 고려를 해서 중화권 업체보다는 조금 검증된 아이폰 부품 공급망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카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공급 라인이 이미 갖춰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애플의 부품 공급사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LG그룹주들이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가전제품이나 영상기기, 자동차 부품 전장 사업, 그리고 태양광 패널, 카메라 모듈 사업 등 총 5개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은 기대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일단 매출은 가전제품 판매 실적 호조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2%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는 49.6% 감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는 지난 8월에 GM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콜 관련 4,800억 규모로 충당금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비용이 적자가 나게 되면 영업비용이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 전장 사업의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바로 해결되지 못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리콜 사태 충당금이 계속해서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 때문에 적자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G전자가 하고 있는 5가지 사업 규모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자동차 부품 전장 사업의 경우는 총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10.3%에 해당하는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명 이제 리콜 사태로 인한 타격은 있지만 이제 전체적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타격이 예상치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리콜 사태에 따른 악재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2달 정도 이렇게 하락 조정을 겪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매출 구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가 가전사업부입니다. 38.3% 정도 비중 나와주고 있고 또 영상기기 TV 부문에서 매출 비중이 전체 사업 대비했을 때 22.8%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올레드 TV랑 초대형 TV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TV 수요로만 봤을 때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에 있을
있을 그런 시간들이 적어진다는 우려가 있어서 TV 수요도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다시 이제 TV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TV 수요도 계속해서 견고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LG전자 일단 차트상으로 좀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6% 상승을 해서 13만 4천 원대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8월 달부터 GM 리콜 사태가 이제 있으면서 그 악재가 있으면서 2달 정도는 이렇게 하락 조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금 보시면은 15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하락 조정을 겪었고 그 이후 상황 보시면은 11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GM 리콜로 인한 악재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한 그런 약세장도 충분히 겪어왔고 또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요 11만 원대에서는 좀 지지가 되면서 또 바닥을 좀 다져주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이제 저점을 다져주고 반등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지만 여기 14만 원대를 보시게 되면은 좀 매물대로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4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으로 발표가 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TV용 LCD 패널이 가격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디스플레이 패널을 LCD에서 OLED 패널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OLED 생산량을 이제 확대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파주와 중국 광저우 공장을 통틀어서 이제 OLED 패널 생산량을 월 14만 장까지 늘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3조 3천억을 투자해서 중소형 OLED 6세대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4분기도 3분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호실적으로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제 진입을 하신다고 하셔도 이제 나쁘지 않으실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지금 차트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좀 하락세를 겪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보시면 하락세를 겪어왔는데 이제 11월부터 이제 이 하락 조정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하락세는 이제 단기 하락세는 어느 정도 끝나고 지금 현재는 반등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대까지도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9,000원대까지도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거의 한 달 사이에 급등률로만 보자면 거의 60%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바로 진입을 하기에는 이제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20만 원대에서 32만 원대까지 이제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기존 보유하신 분들만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2달가량 저점을 다지고 반등 가능성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13만 원 후반대에서는 좀 저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14만 원대에서는 좀 비중 축소 전략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진입이 가능하지만 LG 이노텍은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으니까 LG 그룹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그곳을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90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 다시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진행할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16강 돌파 후 지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박스 돌파 후 지지하는 상황 딱 그 이론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강의가 끝났었고요. 그래서 오늘 2번이랑 그리고 저항 돌파한 후에 이제 지지하는 상황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박스를 돌파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박스를 그대로 이제 바로 돌파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박스를 돌파한 다음에 잠깐의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재차 상승이 나오는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다양한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림상으로 잠깐 확인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예를 들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박스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주가가 만약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를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박스권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박스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1번이랑 2번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그러니까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기는 하는데 잠깐 조정을 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박스권을 이제 한 방에 이제 바로 딱 돌파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까지 강한 상황은 이제 급등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중에 이제 급등주를 포착을 하신다라면은 또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종목을 잡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 들어가게 되면 추격 매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격 매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제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박스를 돌파했다가 잠깐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매수할 기회도 있고 1번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정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는 여기 박스 상단에서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조정을 줬을 때 박스 상단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박스 상단을 완전하게 정확히 돌파를 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박스를 돌파를 한 척하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시 또 이렇게 박스 하단으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박스 상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매수를 하시면 좀 위험하실 수가 있고, 차라리 이렇게 좀 조정을 줬을 때 박스 상단에서 좀 지지되는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산업홀딩스라는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 종목 보시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점 형성한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고점이랑 고점을 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보니까 6,500원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6,500원대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저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을 쭉 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저점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니까 5,000원대입니다. 근데 이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박스가 형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러니까 전년 6월입니다. 전년 6월부터 박스권을 형성을 해서 이제 최근 이번 연도 9월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1년 3개월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박스권을 한번 제대로 형성을 하면은 꽤 긴 기간 동안 박스를 형성을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를 확실하게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장중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이 박스 상단부 있죠. 여기 6,500원을 바로 단숨에 돌파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때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해요.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또 그 다음 날 보시면은 이때도 보시면 9% 시가가 9%대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장중에 27%대까지 또 바로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박스를 한 번에 돌파하는데 이틀 만에 거의 이제 급등률이 이제 상한가 바로 거의 상한가를 2번이나 간 셈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 없이 그냥 바로 한 방에 돌파를 해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박스 상단부 6,500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여기서 포착을 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건 어느 시점이냐면은 여기 이평선 있죠.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상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박스를 돌파하는 상황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실립니다. 그래서 거래가 실리면서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급등주를 한번 포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분명히 이제 리스크는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두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박스를 그냥 돌파를 한 방에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좀 조정을 주고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시면은 초록빛 미디어이고요. 네, 이 종목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고점이 나옵니다. 여기 쭉 이어보시면은 2,900원대예요. 그리고 여기 저점 있죠. 그리고 여기 저점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좀 비슷한 가격대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쭉 이어보시면은 2,300원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은 한 2달 정도 지금 형성을 했는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막 돌파를 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 보시면은 장중에 크게 급등을 합니다. 이제 거래 실리면서 급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 이때 이제 매수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박스 상단에서 잘못 매수하면은 이제 이 하단까지 빠져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조금 이제 판단이 잘 안 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괜히 잘못 매수를 했다가 다시 또 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판단을 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조금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 헷갈리신다면은 그냥 매수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매수를 안 하셔도 되시고 그냥 지켜보실 수가 있어요. 지켜보시다가 이제 그 다음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 날이 이제 박스를 돌파한 날인데, 그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음봉이 크게 나오는데 한 마이너스 8% 정도 급락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캔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박스 상단을 지켜주는지를 잘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박스 상단부가 2,900원입니다. 여기 박스 상단부가 2,900원인데 딱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2,9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딱 지지가 되면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확실하게 이 박스를 돌파를 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선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바로 뭐 이때 매수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양봉 나왔을 때 한번 매수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박스 상단은 정말 확실하게 돌파해줬다고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정 이후에 이제 지지되는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매수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이제 박스 상단에서 지지받은 지지 캔들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보시면은 지지가 된 이후에 33%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270원까지 이렇게 쭉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 크게 상승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장중에 막 급등주를 잡으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정 이후에 이렇게 안전한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이때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 코프라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별다른 추세가 없습니다. 별다른 추세가 없이 이렇게 횡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추세가 없이 횡보하고 있는데 요 이제 박스 상단 가격대를 보시면 한 9,000원대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냥 별다른 추세가 없이 횡보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캔들을 보시면은 이날 이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날 이렇게 딱 마감을 하는데 점상한가에 진입을 합니다. 점상한가에 진입을 하는데 이제 호재가 떴어요. 그 기업 호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박스를 돌파한 다음에 이제 점상한가에 진입을 하는데 이제 어떤 그 BGF가 코프라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재가 뜨면서 그냥 바로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래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9시 2분에 그냥 바로 장 개시하자마자 상한가에 진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못 잡았다고 바로 이제 그 관심을 다 안 두시고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호재가 있고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도 또 상승을 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다가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면요, 이날 이제 점상한가 진입한 날이죠, 그렇죠? 이날 그냥 박스를 완전히 돌파하고 이제 점상한가에 진입을 하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짜리 음봉이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음봉이 계속 두어 차례 이어지는데 그 이때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달면서 약간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박스 상단부잖아요, 9,000원대가. 네, 그래서 박스 상단에서 딱 지지가 되는 모습의 캔들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제 박스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줬는데 여기 박스 상단에서 지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여기서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박스 상단부 여기 9,000원대죠,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38%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스 상단에서 매수를 하실 때는 괜히 잘못 매수했다가 박스 하단까지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 상단에서 지지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액션스퀘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오죠, 그렇죠? 고점이 한 세어 차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쭉 이어보시면은 8,000원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점도 좀 비슷한 가격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이어보시면은 한 5,000원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은 굉장히 몇 개월 동안 박스권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몇 개월 동안 형성을 했는데 요 마지막 이제 캔들들을 보시면은 이제 양봉이랑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하는 것처럼 막 보입니다. 그래서 9,000원대까지 상승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박스를 돌파했으니까 크게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가짜 돌파다 이거는 돌파가 아니다 막 여러 가지로 막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헷갈리시면은 일단은 그 보류를 하시는 게 나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때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거래량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하는데 이제 이 고점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있잖아요. 이 박스 상단에서 나오는 어떤 매물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매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에 따른 이제 거래량도 지금 없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예상을 할 수는 없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보류하고 좀 지켜보시면 되시는데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박스 상단부가 8,000원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봤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박스 상단을 완전히 이탈하는 캔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지금 박스를 돌파를 한 척 하다가 결국에는 이 박스 상단에서 지지가 안 되면서 완전히 이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라도 만약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박스 상단을 완전히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은 이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박스 상단에서 잘못 매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 하단부까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각별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면은 이때 이 박스 상단을 완전히 이탈하고 나서 이날이 이제 박스 상단을 완전히 이탈하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8,000원대를 완전히 이탈하는 캔들인데, 그러니까 이날 지금 이 캔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18% 정도 급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완전히 이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하락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박스 하단부까지 5,500원대까지 이제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스 상단에서 매수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박스 하단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되시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박스 상단에서 이제 지지가 됐을 때 그때를 차라리 노려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항 돌파 이후 지지가 되는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항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요. 이제 저항이 이제 어떤 방해가 되는 가격입니다. 돌파를 하기 힘든 가격을 저항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대가 돌파를 하기 힘든 가격대라고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저항을 돌파를 하기가 힘듭니다. 원래 힘든 가격대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항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항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때 또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항을 돌파한다라고는 제가 이제 말을 했는데 차트에서 저항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항대가 어딘지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시고 저항대를 찾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항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요 종목 보시면은 이게 특정한 가격대에서 자꾸 돌파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속 요 가격이에요. 똑같은 가격입니다. 요 가격에서 자꾸 꼬리에 달고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요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꼬리 달고 빠지고 이날도 보시면 장중에 이제 9,750원이죠. 여기까지 갔다가 또 이제 꼬리 달고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캔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 마지막 캔들도 보셔도 장중에 여기를 잠깐 돌파를 하는 듯 하지만 다시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파하기 힘든 가격을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 9,700원대가 저항대입니다. 저항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종목은 그래서 저항대가 9,700원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저항을 돌파를 할 때를 딱 이제 첫 매수를 이제 노리게 되면은 그게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요 마지막 캔들 있죠. 그러니까 이날도 이게 1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전의 상황을 보시면 9,700원대까지밖에 못 갔잖아요. 그렇죠? 9,750원까지만 가고 쭉 떨어졌는데 이날 장중에 10,000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 이날 저항을 돌파하는구나 해가지고 막 이제 매수를 막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 10,000원까지 갔다가 또 이게 쭉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그 저항을 돌파한다고 확신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장중에 이제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기보다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하잖아요. 저항대를 아예 돌파를 하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항을 돌파할지 돌파를 못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도 지금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물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날도 지금 9,700원을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물리게 된 거기 때문에 저항을 아예 돌파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는 게 낫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종목이 이제 저항대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바로 잡으시는 거는 이때 이제 장중에 이제 포착을 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잠깐 지켜보시다가 완전히 돌파한 다음에 이제 저항대로 이제 내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정을 겪는 거죠.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대에서 지지받는 거를 확인하시면은 추후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잠깐 지켜보시다가 이제 저항대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타이밍 있죠. 이때를 노리시면 됩니다. 이때를 노리시면은 이제 크게 또 여기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면은 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저항을 돌파를 여기서 저항대에서 지지가 안 되고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저항을 돌파한 척하다가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저항대에서 딱 지지가 돼줘야 돼요. 네, 딱 요 가격 이 저항대에서 지지가 되어야 확실하게 요 종목이 저항을 돌파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지가 안 되고 이탈하게 되면은 저항을 돌파한 척하다가 다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탈한 거예요. 저항 돌파를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인성정보 일봉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을 찾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던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꼬리를 달고 빠지는 거를 좀 이제 유심히 보시면 돼요. 똑같은 가격대에서 자꾸 빠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뭐 이제 캔들들이 많은데 일단 보시면 여기가 3,25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꼬리 달고 빠지고요. 계속해서 요 비슷한 가격에서 계속 꼬리 달고 빠지는 흔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지금 똑같은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고 꼬리 달고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항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3,250원을 요 종목이 돌파하기가 힘든 겁니다. 3,250원이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항대인데 이날 보시면 요 날 잘 보셔야 되는데 이날 이제 돌파를 합니다. 이날 저항 돌파를 하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이제 좀 낚일 수가 있잖아요. 저항을 제가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 건지를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까지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이날도 지금 돌파하려다가 이렇게 지금 물리는 거기 때문에 이날도 보시면 돌파하려다가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잡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또 이제 돌파하는 척하다가 다시 이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셔도 됩니다. 처음에 돌파할 때는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겪는 거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이 옵니다. 조정이 왔죠, 그렇죠? 조정이 왔는데 요 마지막 캔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요 음봉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딱 3,250원으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저항대 밑으로 안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잘 보셔야 돼요.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3,250원에서 딱 안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이날 있죠. 요 날이 딱 3,250원까지 내려온 날인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지지가 되고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딱 저항대에서 지지받고 이제 갈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날 잡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딱 지지된 거예요, 3,250원에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으면은 지지 이후에 바로 양봉이 이렇게 3개가 연속으로 뜨죠. 그리고 이때도 이제 갭상승을 했기, 여기 뭐 장대 음봉으로 보이지만 갭상승해가지고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31% 상승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저항을 바로 돌파하는 급등을 하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안 잡으셔도 되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스권 돌파 후 지지에 대한 강의 내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0907 입력해 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바로 또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공략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이고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LG그룹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가 출시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애플카가 출시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애플카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급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 관련주 중 하나이고요.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자율주행 관련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5.48% 상승을 한 4,14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고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제 저점을 3번이나 좀 확인을 해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3,300원대에서 저점을 3번이나 확인을 해주고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12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애플카 관련주들이 지속해서 좀 강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매수가는 4,050원에서 4,100원 사이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500원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자율주행 관련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습니다. 애플카 관련 모멘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공략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또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2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요. 영어 링크가 뜨면 그곳에 참여 코드 090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1시간 동안 전문가님과 또 알찬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